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1년의 세월이 매일 아침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마다 그의 손을 쥐며 속삭이던 그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독이 스며든 듯 타들어갔다. 왜 아버지의 눈빛이 그렇게 변했는가? 그 비밀은 바로 내 오빠, 가족의 완벽한 기둥이었던 그 남자에게 있었다. 오빠는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를, 우리 가족 전체를 파괴한 장본인이었다. 병실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서울의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11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아버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부터 시작된 마비가 점점 위로 올라와 이제는 목 아래가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이 병원으로 왔다. 직장에서 퇴근 후에도 밤늦게까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오늘도 괜찮아. 내일은 날씨가 막을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항상 그 희미한 눈빛뿐이었다. 의사 선생님, 김 박사님은 아버지의 주치의이자 오랜 지인이었다. 60대 중반의 그는 늘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던 분이었다. 그런데 오늘 라운드 중에 갑자기 내 팔을 잡아 끌고 복도로 나오셨다. 병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이셨다. 지은 씨, 지금 경찰에 전화해.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나는 멍하니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께 무슨 일이? 김 박사님은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아버지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셨어. 마비로 말하기 어렵지만 눈빛과 손짓으로 겨우. 오빠, 내 오빠에 대한 이야기야. 11년 전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대. 오빠가. 고의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오빠. 내 오빠, 민준 오빠. 그는 가족의 자랑,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그 오빠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추억을 더듬었다. 우리 가족은 평범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엄마가 돌아가신 후 오빠와 나, 그리고 아버지만 셋이 살았다. 오빠는 대학 시절부터 모범생이었다. 나는 그늘진 동생, 직장 생활로 버티는 평범한 OL. 11년 전 아버지의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그날, 오빠는 아버지가 피곤하셔서 운전하시다 실수하신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믿었다. 오빠를 믿었다.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진 후 오빠가 회사에 들어가 아버지를 도와준 것도 믿었다. 그런데 그 녹음기 속 목소리. 김 박사님이 재생해준 그것은 아버지의 약한 속삭임이었다. 민준. 그놈이 돈 훔쳤어. 나 막으려고. 차 밀었어.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오빠의 신발이 보였다. 오빠는 오늘도 늦게 오신 모양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아직 경찰에 전화할 수 없었다. 오빠의 얼굴을 먼저 봐야 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왔어. 오늘 야근이었어. 오빠의 목소리가 밝았다. 평소처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오빠. 피곤해. 오빠가 돌아보았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보였다. 배신의 그림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빠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나를 괴롭혔다. 오빠는 아직 깨어 있었다.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오빠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에 가기 전에 오빠의 서재를 슬쩍 들여다보았다.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
아버지의 회사 이름이 적힌 문서, 자산 이전 서류, 그리고 보험 서류, 아버지의 생명보험. 수혜자는 오빠였다. 내 손이 떨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병원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김 박사님에게 전화했다. 박사님,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오빠가. 정말로 박사님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지은 씨, 아버지께서 11년 동안 참으신 거야? 마비된 몸으로 말조차 제대로 못하시면서. 오빠가 회사 돈을 빼돌렸대. 수억 원 규모의 횡령. 아버지가 알게 되자 오빠는 아버지를 그 산길로 유인하고 차를 밀었어. 사고로 위장한 거지. 아버지는 살아남으셨지만 몸이, 그리고 오빠는 그 후로 아버지의 재산을 서서히 삼켰어. 너도 알잖아. 내가 돌보는 동안 오빠가 집안을 이끌었다고. 나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분노가 가슴을 채웠다. 오빠는 왜 가족을 배신한 거지? 우리는 혈육이었다. 오빠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날 오후, 병실에서 아버지를 마주했다. 아버지의 눈이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쥐었다. 아빠, 이제 다 말해. 오빠가. 정말로 그랬어.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아빠. 내가 해결할게. 퇴근 후, 나는 오빠를 기다리지 않고 집을 나섰다. 서울의 거리는 비에 젖어 반짝였다. 강남의 네온사인이 내 마음을 비추듯 번쩍였다. 나는 오빠의 회사로 향했다. 대기업 빌딩 앞에서 나는 오빠의 차를 기다렸다. 오빠가 나오는 걸 보자 나는 다가갔다. 오빠, 이야기 좀 해. 오빠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우리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아버지 사고, 오빠가 한 거지? 오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무슨 소리야? 미쳤어. 아버지 사고는 불운이었어. 나는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렸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빠, 11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돌봤어. 오빠는 회사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하지만 그 돈은 아버지의 거였어. 횡령한 돈으로 산 집, 산 차, 오빠가 아버지를 밀었어. 왜? 오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은아. 오해야. 아버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어. 회사 돈.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 병원비, 내 학비, 다 내가. 그의 변명은 빈약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일어났다. 오빠, 경찰에 갈 거야? 이 녹음기, 증거야. 오빠가 내 팔을 잡았다. 지은아, 제발. 가족이야. 나 없으면. 너도, 아버지도. 그의 손이 떨렸다. 나는 뿌리쳤다. 가족. 오빠가 배신한 가족이야. 카페를 나서며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오빠의 눈빛이, 그 애원하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로 오빠를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공기의 냄새가 변했다. 먼지 쌓인 서류와 커피, 그리고 절망의 냄새. 나는 김 박사님의 녹음기를 건넸다. 젊은 형사가 녹음을 듣더니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가족 내 폭행과 횡령 사건인가요? 증인이 없고 피해자가 말도 못하시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오빠의 서류들 제가 가져왔어요. 보험, 자산 이전. 다 연결돼 있어요. 형사는 컴퓨터에 입력하며 물었다. 피해자 가족분이신데 왜 이제야? 11년이나.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몰랐다. 11년 동안 오빠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니 오빠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지은아, 경찰 갔어. 나는 대답 대신 물었다. 오빠, 진실을 말해. 왜 아버지를? 오빠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회사가 무너질 뻔했어. 아버지의 실수로 빚이 쌓였어. 나는 구하려 했어? 돈을 빌려서 메웠지? 하지만 아버지가 알게 되셨어. 횡령이라고 고발하겠다고. 그날 산길로 아버지를 데려갔어. 차 안에서 다퉜어. 아버지가 핸들을 잡으시다. 실수로. 실수. 차가 절벽으로 떨어졌어. 오빠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잖아. 나는 소리쳤다. 오빠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맞아. 나는 멈추지 않았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어. 그럼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살아남으셨어. 마비된 몸으로. 그리고 나는 그 후로 아버지의 돈을 더 삼켰어. 내가 돌보는 동안 나는 자유로웠어. 그의 고백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물었다. 엄마 병원비? 그건 핑계야. 오빠가 고개를 들었다. 아니, 진짜야. 엄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셨어. 나 혼자였어. 너는 아직 어렸고 오빠로서 지켜야 했어.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오빠는 항상 그래왔다. 엄마의 장례식 후 아버지가 무너진 날 오빠가 나를 안고 울었다. 지은아, 오빠가 지켜줄게. 그 약속이 배신으로 변한 건 언제부터일까?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밤새 오빠의 발소리가 복도를 맴돌았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오빠의 고백으로 가득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녹음은 증거로 채택됐어요. 피의자 소환할게요. 하지만 가족 아니라 합의 가능성과 합의. 오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의 옛 친구를 찾아갔다. 아버지의 회사 전 직원, 이제 은퇴한 박 사장님. 그의 집은 인천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지은 씨, 오래됐네. 아버지께서 그는 차를 따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준이가. 그 애는 야심이 컸어. 아버지 회사 들어와서 빠르게 올랐지? 하지만 돈 문제로 아버지와 다퉜어. 사고 후 민준이가 회사를 인수했어. 너는 몰랐겠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빚을 갚았대. 하지만 그 돈은 횡령이었어. 박 사장님은 서류를 꺼냈다. 은행 거래 내역. 오빠의 이름이 적힌 수억 원의 이체. 아버지께서 마비되신 후 민준이가 서류에 위조 서명했어.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린 거야? 나는 충격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오빠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체계적인 계획으로 가족을 파괴한 괴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오빠를 대면했다. 오빠, 회사를 인수한 거 아버지 이름으로 한 거지? 빚 갚은 척하면서 내 주머니에 넣은 거. 오빠가 웃었다. 쓴 웃음. 지은아,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아버지는 약했어. 나는 강해지려고 했어? 성공하려고. 너도 알잖아.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때론 더러운 손을 써야 해.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 논리는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성공. 아버지의 목숨을 걸고. 그날 밤 오빠는 집을 나갔다.
생각해봐, 지은아. 경찰 가면 가족이 끝장이야. 아버지도, 너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는 울었다. 11년의 세월이 헛된 게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세월이 복수의 불씨가 되었다. 나는 인터넷을 뒤졌다. 오빠의 회사 동료들, SNS. 오빠의 삶을 파헤쳤다. 그리고 발견했다. 오빠의 비밀 계좌. 해외로 빠진 돈 증거가 쌓여갔다. 하지만 동시에 오빠의 또 다른 얼굴을 봤다. 오빠는 회사에서 착한 리더였다. 직원들을 챙기고 자선 활동도 했다. 그 돈 일부가 고아원에 갔다는 기사, 오빠는 악마인가, 피해자인가? 다음 주 경찰 소환장이 왔다. 오빠는 출두했다. 나는 병원에서 지켜봤다. TV 뉴스에서 오빠의 얼굴이 나왔다. 대기업 임원, 횡령 및 살인미수 혐의. 가족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이제 끝났어. 오빠가 벌 받을 거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인가, 후회인가? 김 박사님이 다가왔다. 지은 씨, 잘했어. 하지만 오빠가 변호사를 선임했대. 강력한 로비여 나는 이를 갈았다. 오빠의 돈, 그 더러운 돈으로 또 빠져나갈 모양이었다. 오빠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지방법원, 그곳은 나의 전쟁터였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판사님의 망치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심장이 뛰었다. 피고인,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오빠는 차분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고는 불운이었고 회사 자금은 임시 대처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의 말은 설득력 있었다. 배심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짓말. 오빠는 아버지를 밀었어요. 녹음 들어보세요. 녹음이 재생됐다. 아버지의 약한 목소리. 법정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오빠의 변호사는 반격했다. 이 녹음은 강제된 것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마비 상태에서 나온 증언의 신빙성은 그는 심리학자를 불렀다. 환자는 트라우마로 왜곡된 기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분노했다. 아버지는 왜곡되지 않았어요. 오빠가 모든 걸 빼앗았어요. 판사는 중재했다. 진정하세요. 증인.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오빠의 눈이 나를 보았다. 그 눈은 미안해라고 말하는 듯했다. 아니, 포기해였다. 재판 중간 나는 오빠를 만났다. 구치소 방문실. 유리창 너머 오빠의 얼굴은 수척했다. 지은아, 왜 이렇게까지? 나 용서해. 합의하자. 돈 줄게. 아버지 치료비, 내 인생. 나는 웃었다. 돈. 오빠의 더러운 돈으로? 나는 자유를 원해. 아버지의 자유를 오빠가 속삭였다. 자유. 너는 모르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엄마 죽은 후 아버지는 나를 무시했어. 실패자라고. 나는 증명하려 했어? 성공으로 그의 말에 나는 멈칫했다.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았다. 엄마의 죽음 후 아버지는 술에 빠졌고 오빠를 무시했다. 나조차도 느꼈다. 오빠의 상처를.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 재판이 계속됐다. 증인들이 나왔다. 회사 직원들. 민준사님은 좋은 상사예요. 자선도 많이 하지만 내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나는 오빠의 서재에서 찾은 서류를 제출했다. 위조 서명, 해외 계좌. 검사가 말했다. 피고인의 범죄는 체계적입니다.
가족 배신의 극치. 오빠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가족 문제는 법정에서 다뤄질 게 아닙니다. 감정적입니다. 법정은 둘로 나뉘었다. 일부 배심원은 오빠를 동정했다. 가족의 비극이라고 나는 느꼈다. 이 재판은 단순한 법이 아니었다.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 성공과 배신의 경계. 재판 중 김 박사님이 추가 증언을 했다. 아버지께서 오빠를 용서하길 원하셨어요. 마비된 몸으로 민준을 구해라고 운하는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오빠를 용서했다. 왜? 박사님은 설명했다. 아버지께서는 오빠의 어린 시절을 후회하셨어요. 엄마의 죽음으로 오빠를 돌보지 못한 걸 나는 무너졌다. 아버지의 용서가 나를 흔들었다. 오빠를 용서할까? 아니, 그건 배신이었다. 아버지의 용서조차. 재판이 끝나갈 무렵 오빠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내가 모든 걸 밝힐게. 하지만 조건이야. 아버지를 데려와. 마지막으로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법정으로. 아버지의 눈이 오빠를 보았다. 오빠가 울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용서의 손짓. 법정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이건 연극이었다. 오빠의 또 다른 계략. 판결은 유죄. 하지만 집행유예 가능성. 오빠의 로비가 작동했다. 나는 항소했다.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언론이 달라붙었다. 가족 배신의 비극, 누가 옳은가? 기사 제목이 나를 괴롭혔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했다. 누나가 동생을 파괴한다. SNS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나는 고립됐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 이미지 문제로 한국 사회는 약자를 밟았다. 성공한 오빠를, 실패한 나를.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법정 밖에서 오빠의 약점을 파헤쳤다. 그의 연인, 회사 비리. 나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오빠의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오빠가 전화했다. 지은아, 그만해. 내가 이럴 줄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물들었다. 나는 웃었다. 오빠, 이제 내 차례야. 11년의 고통을 맛봐.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빠의 삶이 무너지는 걸 보며 나는 기쁨보다는 공허를 느꼈다. 오빠의 회사에서 추가 비리가 터졌다. 세금 탈루, 뇌물. 오빠는 실직했다. 집으로 돌아온 오빠는 변했다. 수염이 자라고 눈이 충혈됐다. 지은아, 내가 한 거지? 제보,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오빠가 시작했어. 아버지를 배신한 대가야. 오빠가 무릎 꿇었다. 제발. 용서해. 내가 다 갚을게. 아버지 치료비 내게 줄게.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한 교활함이 있었다. 나는 알았다. 오빠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날 밤 집에 침입자가 있었다. 문이 부서진 채 내 방이 뒤집혔다. 오빠의 흔적. 그는 증거를 찾으려 했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오빠가 집에 들어왔어요. 오빠는 부인했다. 아니야, 나 아니야. 하지만 CCTV가 증명했다. 오빠의 얼굴. 그는 또 잡혔다. 이번엔 가택 침입.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됐다. 스트레스로 폐렴. 김 박사님이 말했다. 지은 씨, 이 싸움. 아버지께 너무해요. 나는 울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오빠가 그 박사님은 한숨 쉬었다. 오빠도 피해자일 수 있어? 아버지의 무관심,
사회의 압박.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그의 말은 나를 흔들었다. 오빠의 배경을 더 파헤쳤다. 오빠의 일기.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언. 넌 실패자야. 엄마의 죽음 후, 오빠는 홀로 버텼다. 나를 지키기 위해. 그 돈, 일부는 내 학비였다. 오빠의 계좌에서 내 이름의 이체 내역. 나는 갈등했다. 오빠를 미워할 수 있을까? 그는 악마지만 희생자이기도 했다. 재판 항소 심리가 다가왔다. 나는 증언을 바꿀까 고민했다. 변호사를 만났다. 합의하면 오빠는 5년형. 하지만 가족 복원 가능 복원? 불가능했다. 나는 결정했다. 계속 싸운다. 하지만 방법은 바꿨다. 법정 대신 미디어. 나는 인터뷰를 했다. 11년의 진실. 가족 배신의 어둠 뉴스가 터졌다. 오빠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의 로비, 정치인 연결. 오빠가 반격했다. 기자회견. 제 동생은 미쳤어요. 트라우마로 날 괴롭혀요. 그의 눈물 연기. 여론이 뒤집혔다. 누나가 동생을 파괴한다. 나는 위협받았다. 익명의 전화. 그만해. 아니면 아버지 죽일게. 오빠의 신복. 나는 두려웠다. 병원 경비를 늘렸다. 그날 밤 병실의 침입자. 아버지의 베개 아래 독극물. 나는 소리쳤다. 오빠, 경찰이 왔다. 오빠의 지시였다. 이제 전쟁이었다. 나는 오빠를 직접 찾아갔다. 오빠의 은신처, 강남의 모텔. 문을 두드리자 오빠가 나왔다. 지은아. 왜 왔어? 나는 총을 들었다. 장난감이 아니었다. 합법적으로 구입한 가스건. 오빠, 끝내. 아버지에게 사과하고 자수해. 오빠가 웃었다. 총. 내가. 웃기지 마. 너는 약해. 항상 그랬어. 그는 다가왔다.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가스 스프레이가 터졌다. 오빠가 쓰러졌다. 기침하며. 지은아. 왜? 경찰이 도착했다. 오빠는 병원으로. 나는 체포됐다. 정당방위. 하지만 재판은 또 시작됐다. 오빠의 변호. 피해자야. 동생의 공격. 나는 지쳤다. 아버지의 병실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용서할까? 아버지의 눈이 깜빡였다. 아니. 나는 결심했다. 끝까지. 여론이 나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이야기. SNS 해시태그 가족 배신의 진실. 오빠의 과거가 더 드러났다. 다른 피해자들. 회사 직원들의 증언. 민준사님, 돈으로 사람 사. 오빠의 제국이 무너졌다. 그는 고립됐다.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지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우리는 다 잃었어. 아버지도, 나도, 너도. 최종 재판날 법정은 10,000원이었다. 언론, 가족 원망자들. 오빠는 수갑 차고 들어왔다. 야위었다. 판사가 선언했다. 피고인, 무기징역 아니 20년형. 중형. 오빠가 무너졌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의 울음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나는 일어났다. 오빠, 이제 자유로워. 나도, 아버지도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텅 빈 집을 봤다. 오빠의 방, 아버지의 사진. 모든 게 무너졌다.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됐다. 김 박사님의 말 오지은 씨 덕분이에요.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아버지의 손이 움직였다. 처음으로. 고, 막, 니, 당 나는 울었다.
진짜 눈물. 하지만 트위스트가 있었다. 오빠의 마지막 편지. 지은아, 진실은. 아버지도 알았어. 사고 후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지만 너를 이용했어. 내가 돌보게 해서 나를 벌주려 했어. 우리는 다 공모자야. 아버지의 비밀. 아버지는 오빠의 횡령을 알았지만 침묵했다. 나를 희생양으로. 왜? 아버지의 자존심. 내 딸이 나를 구할 거야. 나는 충격받았다. 누구도 옳지 않았다. 아버지도, 오빠도, 나도. 배신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오빠 용서했어? 나도 아버지의 눈이 감겼다. 다음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평화롭게. 장례식장에서 오빠의 변호사가 왔다. 유언장이 있어요. 재산은. 지은 씨에게 하지만 재산은 없었다. 오빠가 다 삼켰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자유였다.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모두를 파괴했다. 오빠는 감옥에서, 나는 상처로, 아버지는 죽음으로.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1년 후, 오빠의 편지. 지은아, 나도 자유로워졌어. 내 덕에? 고마워. 그는 자살했다. 아니, 감옥 내 사고. 나는 알았다. 나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누가 이겼을까? 한국의 비 오는 밤, 나는 속삭였다. 배신은 영원해.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당신은 누구 편? 가족의 유대. 정의의 칼날. 논쟁하라. 나는 여전히 모른다.